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극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도를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또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여권 인사 오세훈 시장이죠. 이런 분들까지 핵 무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문화일보에 칼럼을 적었습니다만은 이 핵 무장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저기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북한이 핵을 가져버렸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이 저렇게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는가? 그건 미국 책임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미국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 다크 이글, 이걸 일본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됐어요. 그러면 어딥니까? 이거 중국 공격하는 무기인데 한국밖에 없죠.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어떤 걸 얻어낼 수 있는지 보겠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차가 많이 필요한데 독일이 람슈타인 회의에서 전차 안 주겠다라고 끝까지 어깃장을 놨죠. 그런데 국제사회가 맹폭을 퍼부으니까 결국 독일 숄츠 총리가 백기를 들었는데, 그 백기를 든 상황에서도 독일은 아주 찌질하게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난 1월 20일 람슈타인 회의에서 독일이 레오파르트2 전차 우크라이나 공급을 결사 반대하자 유럽 각국이 독일을 전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독일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 전차 신화의 거품 붕괴와 K2 전차의 유럽 대륙 석권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독일 정부가 독일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문제에 대해 결국 승인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 1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에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논의가 있었다면서 독일은 폴란드의 레오파르트2 우크라이나 지원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르클레르 전차를 공유할 것이며 독일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공유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결국 숄츠 총리는 회담 직후에 내각에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승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우리에게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 승인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라며, 우리도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반드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가 해방되도록 도와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A4 전차 공여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전차 공여 승인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유럽 각국에서 논의되었던 레오파르트2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독일의 전차 공여 승인이 불러올 후폭풍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에는 1,300여 대에서 2,000여 대의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 재고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전차는 오랫동안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재고 전차가 동류 전환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이 전차 공여 절차 시작을 위해 재고 및 전차 상태 파악에 들어갈 경우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의 형편없는 유지 보수 실태가 연이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독일 업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전차는 오랫동안 성능 개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전에서 러시아 전차에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성능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차 공여 시작을 통해 레오파르트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판해 그 거품이 걷어지면 향후 독일의 전차 수출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의 오판과 고집 덕분에 우리 K2 전차 수출이 큰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독일이
람슈타인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숄츠 독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야 우리 르클레르 전차 줄 거야. 근데 니들은 왜 안 준다는 거야? 우리는 니들보다 더 신형 전차인데 그래도 준다는데 니들은 왜 안 준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따지고 또 숄츠 총리도 지금 뭐 그 자기네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레오파르트 2 A4 전차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뭐 니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린 주겠다 어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이 폴란드하고 또 핀란드, 스웨덴하고 스페인하고 단교를 하겠습니까? 무역 제재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왕 줄 수밖에 없는 거 체면 구기지 말고 니들도 그냥 뭐 허락해 줘라 라고 마크롱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숄츠 총리 자기는 그동안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외무장관이 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참 내용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는 우리에게 전차 지원 승인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아니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면 왜 그동안 반대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가 해방되도록 도와야 한다. 뭐로? 전차로. 독일 전차로. 라고 해놓고 독일 국방장관이 폴란드에 다시 전화해서 이거 이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 나온 내용인데 주기는 주되 훈련용으로만 써라. 전투용으로만 쓰면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반드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가 해방되도록 도와야 한다. 라고 외무장관이 이야기했는데 국방장관은 이거는 전투용으로는 쓸 수 없고 훈련용으로만 써라. 아니 그러면 뭐 훈련용으로 써서 어떻게 생명을 구합니까 이거? 뭐하러 훈련용으로 이걸 가져갑니까? 정말 정신 나간 자들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데이터를 보면 알아요. 자 그동안 서방제 3세대 전차, 미국의 M1 전차죠. 뭐 그 7.3 이스팅 전투라든지 이라크전, 걸프전 이런 데서 이 T-72 전차, 러시아제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던 게 M1 전차. 거의 뭐 일방적인 학살을 해댔죠. 그리고 영국의 챌린저 2 전차, 또 챌린저 전차 이런 것들도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 T-72 전차 이런 걸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4 전차가 터키가 또 상당수 가지고 있는데 이 터키가 이거 가지고 시리아에 IS 때려 부수러 들어갔다가 IS에 그냥 박살이 나서 한 개 중대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포탑 다 날아가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서방제 전차는 T-72에게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그냥 박살이 나버리네? 뭐야 독일제 전차인데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자 이번에 만약에 이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A4 전차가 기증이 되면 뭐 집중적으로 싸워야 될 전차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T-72 B3죠. 그 다음에 T-80 BV 그리고 더 좋은 게 이제 T-90인데 뭐 T-80, T-90 숫자가 좀 적으니까 제일 숫자 많은 거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자, 이 포탄을 가지고 쏘면 이게 이제 사통장치가 오래돼서 구형 탄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구형탄의 관통력이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560mm. 그런데 자 얘는 560mm를 뚫을 수 있는데 T-72는 장갑이 얼마냐? 전면 장갑 기준으로 그것도 러시아의 주장대로 뭐 사실은 이것보다 좀 떨어지겠지만 원래 워낙 거짓말 많이 하니까 전면 장갑 500mm 그리고 증가 장갑 여기다 볼록볼록한 거 있죠. 여기 이제 콘탁트 5라고 하는 추가 폭발 반응 장갑 추가 장갑인데 요거 250mm 이렇게 해서 750mm를 막을 수 있다라고 러시아가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독일 전차는 560mm를 뚫을 수 있죠. 여기는 750mm까지 막아낼 수 있죠. 그럼 뭡니까? 못 뚫는단 말입니다. 한 방 쏴도. 그런데 T-72B3의 포탄은 460mm를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오파르트 A4의 장갑은 420mm예요. 그럼 뭐냐? 러시아의 주장과 이 주장이 맞다면 얘는 때리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런데 독일 전차가 그동안 영국의 챌린저 2 또 미국의 M1에게 완전히 그냥 학살당하듯이 짓밟히던 이 T-72에게 깨지는 모습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 뭐야 이거 독일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떤 능력의 문제. 그리고 자 전차가 지금 이 레오파르트 A4가 한 1300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치장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하자. 몇 대 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들어갔을 때
많은 나라들이 치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치장 물자 예를 들어서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 100대 넘게 치장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주자.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야, 부품이 없어서 그동안 이것저것 빼가지고 쓰느라고 쓸 수 있는 건 지금 한 20대밖에 없네? 왜 이렇게 되는데? 해보니까 독일이 제때제때 부품 공급을 안 해줘. 왜? 공업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뭐야, 독일제 전차 사면 저렇게 운용 가동률이 떨어지네? 왜? 군수 지원을 잘 해주니까 이런 게 또 이제 들통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군수 지원 안 해주는, 잘 못 해주는 이 후속 체계 미비 이거 들키고, 그리고 능력 떨어지는 거 들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한국제는 어떤데? 한국제는 말이야, 떨어지기 전에 갖다 줘. 부품을 다 예측해가지고 이쯤 되면 이 부품 떨어졌을까 해서 미리미리 갖다 줘. 그래서 가동률 90%가 넘어. 한국은 그래요. 그리고 한국제는 방어력 방어력 700mm 이상, 또 공격력 800mm 이상. 그래서 800mm 이상이면 이거 뭐 한 방에 뚫어버리죠. 또 이거 460mm 관통력이니까 우리 한국은 K2전차 700mm 이상 막아내니까 그냥 다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차 그냥 그거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싫어서 지금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했다가 국방장관 뒤에서 다시 야, 훈련용으로 뭐 써라. 이러고 있으니 정말 찌질하면 극치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다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이제 알게 되어서 독일은 계속 그냥 내일 앉는 일만 남았고 우리 한국 K2 전차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2년 전 바이든이 집권하면 미국의 글로벌 동맹이 복원되고 한미 동맹 역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신뢰 약화와 이로 인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CSIS에 이어 이번에는 CNN입니다.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은 한국인들에게 급격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핵무기 자체 보유 주장이 비주류적 주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CNN이 현재 시각 1월 21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의 핵우산은 왜 한국인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나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핵무기 자체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비주류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주요 쟁점이 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핵무장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배경이 됐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모호한 확장 억제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CNN은 현재 한국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전략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나라다라며 문제는 정확히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지 관련된 세부 사항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며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확장 억제 전략의 모호성을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미국이 핵전쟁 발발 시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핵무기가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런 의문과 불안은 트럼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트럼프를 넘어서는 문제로 확장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이러한 지적은 지난 18일 미 3대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한국의 이러한 불안에 대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핵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것인데요. 미국 메인스트림 언론들은 이러한 지적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모호한 핵 정책과 확장 억제 공약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동의 핵심 동맹들과 관계를 거의 파탄 상태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대만 등 주요 안보 불안 지역에서도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같은 바이든 리더십의 위기와 미국의 향후 대외 정책을 제대로 읽고 올바른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가 그룹 양성과 등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핵우산. 야, 이거 씌워 주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죠. 왜냐? CNN 말이 그 말입니다. 모호하다. 그냥 핵우산 씌워준다. 믿어달라. 이 말인데 어떤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치 전쟁 작전 계획처럼 자, 요 정도 핵 공격 받았을 때는 이 정도
이 무기를 통해서 이 정도 시나리오로 이렇게 해주겠다. 또 이런 정도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는 또 이런 정도 보복 공격을 해주겠다. 또 이런 정도 핵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런 정도 보복해주겠다. 어떤 자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핵 보복해주겠다. 이 말만 했으니까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냐 라는 거죠. 프랑스도 그렇게 해서 이 핵무기 개발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소련이 핵 위협을 할 때 미국이 막아줄 수 있냐? 뉴욕 터질 것을 각오하고 막아줄 수 있냐? 그때 이제 소련이 파리에다가 핵폭탄 터뜨리겠다, 핵공격 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했을 때 그렇게 의문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핵 개발에 나섰고 미국은 말리지 못했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근데 10여 년 전은 뭐냐?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시기였고 지금은 핵을 완성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핵무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있다 라고 되면 그거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국제 제재 받으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CNN 말처럼 이게 뭐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작업에 나서야 된다. 이제는 이게 주류 장점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CN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why? 미국의 누클리어 엄브렐라,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이렇게 신뢰를 이렇게 하고 있나? 누구에게? 한국인들에게. 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고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바이든이 집권하면 뭐 동맹이 돌아왔다 뭐 이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이렇게 해서 대선할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그 방송들을 하니까 저보고 뭐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바이든이 돌아오니까 좋습니까? 중동 완전히 박살나서 미국으로 또 다 돌아섰죠. 트럼프가 이 사위인 쿠슈너를 활용해서 완전히 중동을 단단하게 이스라엘과 같이 엮었는데 이스라엘 지금 완전히 그냥 미국으로 터져나가고 있죠. 예루살렘 인정 못하겠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완전히 그냥 미국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죠. 호주 반중 정부 들어와서 지금 등 돌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 지금 뭐 독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동맹이 돌아왔냐. 자, 그러면 다시 끌고 모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냐 아니면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냐 이게 애매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난 대선부터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핵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 저도 10년 전에는 핵 개발 반대했어요. 왜냐? 그때 상황하고 지금 너 시리그 옛날에 반대했잖아. 지금 그때 상황하고 같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아집이지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저도 바뀌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르면 올해 중에 다크 이글로 명명된 미국군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다크 이글의 최우선 배치 후보지에서 일본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 서둘러 이 미사일 유치 준비에 나서며 반대급부도 계산해야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천명과 관련해 주일 미군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고쳤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열도선에 미국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논의해 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하려던 미사일은 롱레인지 하이퍼소닉 웨폰, 즉 LRHW로 알려진 다크 이글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은 C-17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 트레일러 한 대에 4발의 미사일이 탑재되고 각각의 미사일은 최소 2,775km의 사거리와 마 17의 활공 비행 속도를 가져 현존하는 그 어떠한 방어 시스템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공격 무기입니다. 미국군은 지난 2021년 최초의 다크 이글 운용 부대를 창설하고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러 왔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할 예정인 이 포대급 부대는 IOC 획득과 동시에 일본 배치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다크이글을 오산이나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할 경우 이제 미국은 5분 내에 베이징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갖게 되는데요. 미국이 다크이글 일본 배치를 보류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아시아 지역 다크이글 배치 후보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배치는 동아시아 전략 환경은 물론 미중 패권 경쟁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서둘러서 미국과 다크이글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인데 마하 17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맞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이제 미국이 미육군이 중거리 타격 자산으로 한 개 대대에 하나씩 한 개 중대씩 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한미군에 200식 화력여단이 있고 또 2사단 포병대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휘권을 다 분리했죠. 그러니까 200식 화력여단에 이거 갖다 놔라 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일본에 갖다 놓기로 했는데 일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상 타격 무기를 1000발 이상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빼자, 중복이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일본은 우리 한반도보다 1000km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날아가면, 우리 대한민국 인터에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5분이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이면 뭐 보고하고 뭐 하는 시간 다 끝나버리죠.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5분이면. 경열별도 또는 뭐 군산기지 이런 데다가 배치하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딱 그냥 줄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될 수가 있고, 그 자산을 일본에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에 배치했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은 얼마나 여기에 배치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 왕이, 당시 외교부장이 그거 배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겁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배치하고 싶은 거 우리에게 그래 배치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공짜로 배치해주면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 핵 잠수함 인정해달라, 그리고 항모기술 전수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미사일 방어 MD 기술 이거 공유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가려면 우리도 핵무기 좀 만들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 버릴 테니까 그냥 좀 액션 한번 해주고 눈 좀 감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단 그렇게 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저 한국의 핵잠수함, 한국의 항모, 한국의 핵무기가 절대로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의 적에게만 위협이 되는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줘야죠. 이상한 자들, 정권 잡아가지고 미국하고 안 하고 매일 저 이상한 독재하는 놈들하고만 붙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돼가지고 미국 멀리하고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 신뢰할 수가 없죠. 저 핵무기가 미국으로 날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